ETF 얘기해 보시죠. 박현지 과장님 나와주시죠. 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많이 나아지셨어요. 많이 좋아졌다. 네, 이제 아. 조금 다행이에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진짜 이 아프면은 네, 솔직히 나만 고생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아, 외근이 많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출장도 많으시고 네. 하다 보니까 육아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 컨디션이 난조가 있었는데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약 사 먹어라 저희 슈퍼챗까지 보내주신 분들이 맞아요, 계셨으니까 맞아요. 그만큼 이제 오늘 우리 박현지 과장님과 함께하는 ETF 시간 많이 기다려주고 계시거든요. 네. 자, 우리 ETF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먼저 우리 주간 ETF 시장 동향부터 들어가 보죠. 네. 어땠어요? 네, 일단은 사실 제가 이 데이터를 항상 업데이트할 때마다 음. 하루 만에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어 버려가지고 맞아요. 항상 약간 자료가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 맞아요. 상황이 네. 벌어지는데 기본적인 틀은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된 테마가 올라갔었고 그리고 코스닥과 관련된 테마가 일시적으로 국민 성장 펀드 출시와 함께 올라갔었고 네. 그리고 여기에는 추가가 되진 않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주, 항공 테크 쪽 관련된 테마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세 가지 꼭지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단기 트레이딩 테마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이제 올라갈 때 올라가고 빠질 때 너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기술적으로 이게 중장기 성장을 예상은 하지만 지금 당장은 좀 수익성 측면에서 좀 뒤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네. 그런데 이제 미국 자체 내에서 정부가 이제 단순히 지원금 형태가 아니라 소수 지분 형태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국가의 전략 산업으로서 이제 양자 컴퓨팅이 자리매김을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조금 더 무게가 실리면서 올라간 걸로 좀 보여지고 엔비디아 CEO도 이번에 나와서 사실 그간까지는 좀 양자 컴퓨팅은 아직 조금 기술 구현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네. 좀 그래도 좀 좋은 코멘트를 좀 날리면서 네. 좀 계속해서 이게 올라간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외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벤처 펀드 네. 조성과 함께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요 세 가지 꼭지 영역 안에서 관련주들이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보시면 수소나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관련된 주식들이 올라가는 양상이 좀 나타났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이 한 13%, 14% 상승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언제 기준이죠? 어제랑 이게 오늘이 좀 떨어져서 어제 기준은 아니고 어제 기준은 아니고 어제는 반도체 이제 단일 종목 폭등장. 레버리지 맞아요. 네. 때문에 아. 그 투톱 중심으로 해서 장이 흘러가서 코스닥이 빠졌습니다. 어제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화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주간 기준으로는 코스닥이 올라와 있었다. 이렇게 저는 볼 이제 수 궁금한 있겠습니다. 거는 어제 오늘이 지금 코스닥이 조금 빠지고 있는데 네. 뭐 코스닥 빠지는 건 여러분들 하루 이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난주에 확 한 번 올랐잖아요. 그쵸, 국민성장펀드가 완판이 되면서 그리고 그게 흥행이 되니까 2차까지 지금 뭐 나온다라는 출시 예정까지 얘기가 있으니까 네. 계속해서 이제 코스닥 액티브라든지 아니면은 코스닥 뭐 좀 레버리지 뭐 이런 쪽으로 코스닥 쪽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어떻게 보세요? 뭐만 했다면 레버리지. 요즘에는 이제 뭐 레버리지 많이 가시죠. 안 그래도 제가 뒤에 신규 상장의 코스닥이랑 코스피 ETF가 많이 나와 그렇구나. 있어서 그거 네. 관련해서 얘기를 네. 드릴 건데 살짝만 그러면 살짝 그냥 말씀드리면 코스닥 액티브로 꼭 접근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긴 그래요?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액티브는 좀 재봐야 될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좀 비교해 보시고 들어가시되 저는 장기적으로 그냥 진짜 5년 동안 이런 묶여 있는 자금에 베팅을 하신다면 오히려 이제 기본 지수형으로도 접근해도 충분하다라는 사실 생각인데 네. 그거의 압축형도 신규로 상장된 게 나왔습니다. 쏠게 하나 나왔는데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 알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마지막 꼭지인 미국 우주 항공 테크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 한 1, 2주간 굉장히 관련된 테마로 자금 유입이 많이 됐습니다. 맞아요. 특히나 미국도 미국 상장 ETF, 우주 테크 ETF로도 자금이 굉장히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이고 6월 4일 날 이제 로드쇼
이제 스페이스X 로드쇼 진행하고 네. 12일 날 상장 앞두고 있어서 음. 지금 반짝 이제 매입을 관심이.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이 네. 늘어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있고요. 그래서 이따가 ETF. 네. 아. 우주 쪽으로 아 근데 우리 네. 박현주 회장님은 사실 없는 ETF가 없으실 정도로 ETF 많잖아요. 담당자시니까. 아, 또. 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 저 ETF 미국 상장 4개, 어? 한국 상장 4개 어. 딱 이렇게 들고 있어요. 아, 그래 어. 8개밖에 안 되시는구나. 네 개, 네 개. 그 안에 개별 종목이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수가 그렇게 많은 사람은 절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한 번씩 그럼 사보시는 거구나. 네, 아. 저는 사보고 일단은 추세적 움직임 보고 그냥 다 팔고 제가 컨빅션이 있는 것만 조금 네네. 모아가는 스타일이어서 예,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오해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 하락. 하락 한번 봐야죠. 네, 하락 업종 같은 경우는 예상하셨듯이 이제 원유 관련된 원유 가스 기업 관련된 테마형 ETF가 다 빠졌고요. 이제 종전 기대감 때문에 이제 빠진 건데, 근데 금리가 여전히 좀 진정이 막 그렇게까지 획기적으로 되진 않다 보니 네. 이제 귀금속 관련된 쪽 테마나 업종 ETF들도 조금 생각보다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I 테마와 함께 좀 은이나 산업금속 쪽으로도 자금이 좀 몰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시는데 네. 생각보다는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속 섹터의 특징이 케이펙스 투자를 지난 10여 년간 계속 이게 증가하는 추세적 흐름이 이어져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쇼티지가 계속해서 지속될 여지가 있어서 저는 오히려 중장기 관점에서는 금속이나 이런 쪽은 원자재 같은 경우는 계속 그냥 모아가시는 방식이 적절하다고는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눈여겨볼 부분이 네. 항생 쪽 보시면 항생. 홍콩이 빠져 있어요. 네. 이제 흔히들 항생 테크하면 좀 테크 기업들 많아서 이게 왜 자꾸 빠지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렇죠. 인터넷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빅테크가 중국 인터넷 기업들이 LLM 경쟁하면서 이게 출혈 경쟁 나타나면서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이 투자액 대비해서 이게 제대로 나타나게 맞냐라는 노이즈가 계속 있어요. 네. 그래서 신규 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이게 더 좋은 게 나오고 더 좋은 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단계를 걸쳐가면서 좋아지는 부분들이 확인되면 이제 다시 올라올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역별로 또 보면 인도네시아가 확 빠져 있어요. 이유가 이게 있을까요? 자카르타 지수가 네. 급락을 했는데 그게 이제 대형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대기업 네. 그 지수 안에 있는 종목들이 제외시키겠다. 지수사에서 얘기를 해버려서 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투자금을 다 회수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확 빠졌던 거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네. 라틴 아메리카도 뭐 정치적 불확실성 이슈, 매크로 불확실성 이슈 계속 지속되면서 빠지는 모양새에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쉽게 정리를 해보면 AI 하드웨어 쪽,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제조 강점을 지니고 있는 국가는 선망하는데 그 외에는 조금 부진한 흐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런 데 쪽은 좀 상대적으로 대만 이런 쪽은 좋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갑자기 슈퍼챗을 쏜 준호리 님이 결혼하셨구나. 계좌 털리는 것보다 내 마음이 아프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박현주 저도 과장님? 결혼했고 우리 박현주 과장님 결혼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가 진짜 실물로도 그렇지만 화면상으로는 애기 같아요. 정말 그 약간 러블리 때문에 감사합니다. 동안으로도 또 많이 봐주시고 결혼해서 어떻게 우리 준호님 한번 네. 이렇게 트라이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아유, 뭐 근데 뭐 마음으로 좋아하시는 거는 저희가 뭐 어떻게 막을 수는 네, 없으니까. 팬심은 접지 마시고 계속 네. 보내주시길 부탁을 드려보도록 그리고 또 하겠습니다. 슈퍼챗까지 쏘시면서 네. 하는 건 진짜 저건 진심이잖아요. 좋으시겠어요. 아이고 뭐 엄두빠가 모르겠네요. 자, 알겠습니다. 제가
자, 신규 ETF도 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네, 신규 아까 얘기하셨던 코스닥 관련해서 좋습니다. 얘기도 여기 포함되어 네. 있고요. 네. 코스피랑 같이 얘기를 할 건데 네. 지금 사실 코스피랑 코스닥 ETF의 전성시대입니다. 네. 굉장히 많이 신규로 출시가 되고 있고 보시면 코엑트에서 코스피 액티브 ETF를 하나 출시를 했고 IBK 코스닥 150 그리고 코스피 뭐 코스닥 채권 혼합이나 뭐 액티브 솔 코스닥 탑 10부터 네. 굉장히 국내 중심의 ETF들이 많이 줄줄이 상장이 되고 있어요. 근데 다 잘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게 좀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네. 좀 간략하게 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코엑트 코스피 액티브가 출시가 되는데 이미 타임에서 코스피 액티브가 출시가 된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시면 4,716억 정도 순자산액으로 기록하고 있고 네. 이제 보수율이 되게 높은데 비에도 불구하고 자산을 많이 끌어모은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코스피 대형 액티브 기업들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닌 이제 밸류업 지수를 추종을 하는 형태의 코리아 ETF가 코엑트 코리아 밸류업 액티브인데 이런 친구들도 보시면 3,615억 정도의 순자산액을 네. 기록하고 있어서 그래도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액티브 치고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저는 근데 사실 코스피 액티브나 이제 밸류업 이런 것보다도 저는 좀 배당을 좀 잘 주면서 코스피를 추종하는 대형 고배당 ETF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긴 네. 합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라이즈 대형 고배당 10TR이나 아니면 그 옆에 타임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인데 이 두 상품 같은 경우는 상장된 날짜를 보시면 가장 오래됐고요. 순자산액으로도 가장 크고 네. 보수율은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트랙 레코드 보시면 계속 NAV가 우상향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는 기본으로 다 3사가 거의 다 들어가 그렇죠. 있고요. 네. 그 차이점들은 거의 보면 지주사가 더 많이 들어가 있냐 아니면 그냥 일반 산업 내에서 수출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제 수출주 중심 APR이나 이런 좀 SDI나 이런 전력주나 이런 쪽이 조금 더 감미해서 들어가 있냐의 차이점이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라이즈 고배당 10TR 같은 친구들은 자동 재투자를 하는 형태의 현금 배당을 안 주는데 누적으로 이제 수익률을 이제 박아서 이제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의 ETF인데 이런 친구들은 코스피 3년 평균 수익률 대비해서도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ETF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괜찮은 ETF여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그 옆에 타임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는 코스피 주도주를 가져가면서 이제 장이 하락장으로 전환했을 때 증권주나 지주사 비중을 확 늘려버리는 형태의 로테이션을 하는 ETF여서 이런 친구는 보수율이 좀 높지만 네. 조금 더 단기적으로 내가 트레이딩을 하면서 가져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 두 상품을 조금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서 결국에 코스피 관련된 ETF도 또 진짜 많아지고 있지만 잘 활용을 하실 수 있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라이즈 빼고는 다 액티브형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보수율에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점만 조금 유의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최근 일주 사이에 네. 타임에서 나온 코스피 액티브가 주가가 확 올라가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여기 보면 삼성 그거는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일단은 실수를 했습니다. 뒤에 코스닥 얘기하려고 했던 거에서 실수로 얘기해서 일단 중요한 거는 라이즈와 타임 거 조금 보시면 저는 좋겠다 말씀드리고 있고 네.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사실 코스닥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액티브로 3개가 연달아 출시가 된 이후로 이제 최근에 소울에서 나온 코스닥 탑 10이 출시가 됐어요. 탑 10이면 시총 상위 10종목일까요? 아니면 뭐 시총 상위가 아니고요. 분야별로 하나씩 이제 뽑아서 헤드인 기업들을 이제 딱 10개를 꼽아서 넣어놓은 건데 네. 자, 물 한 잔 더 드셔도 될 것 같고. 네. 괜찮은지. 여러분, 박현림 과장님이 지금
떠나시려고 죄송합니다. 그래요. 안 돼, 안 돼.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좀 핵심 이제 코스닥 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보니까 섹터가 한 4-5개 되네요. 네. 반도체도 지금. 있고, 네. 바이오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로봇도 있고. 네, 11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코덱스 코스닥 150의 축소판 네. 버전인데 수수료는 이게 더 쌉니다. 0.15고요. 0.25랑 비교하시면 수수료가 더 싼데 그러네요. 저는 오히려 공격적이신 분들은 이런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액티브가 아님에도 액티브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 ETF여서 조금 주목해 보실 만한 컨셉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액티브가 아닌데 어떻게 액티브 성격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액티브는 구조적으로? 아니지만 네. 공격적인 성향이, 측면에서는 네. 성향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액티브스럽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소울에 운용하고 있는 ETF들 특성이 네. 좀 탑 뭐 이런 식으로 좀 집중형 선택해서. ETF들이 많은데 그래서 오해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액티브 운용하는 액티브 ETF 아니냐고. 근데 패시브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는 네. 관련한 지수가 있는 거군요. 이렇게 꼽아가지고 있는 뭐 지수가 네, 있는 주로 거군요. 그 지수를 만들어서 이제 벤치마킹을 따라가기 때문에 패시브는 모두 지수가 있어야지 이제 가능합니다. 액티브인 척하는 패시브네요. 저는 그렇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성향성으로 봤을 수수료도 때 그렇고 그렇지. 또 총보수도 네. 훨씬 더 저렴하고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운용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액티브 못지않게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지금의 시장을 보는데 힌트를 요즘 잘 나가는 액티브의 구성 종목을 보면 되잖아요. 바이오가 진짜 많이 없긴 하네. 안 보이긴 하네요. 맞아요. 코스닥 쪽에서도 액티브 맞아요. 상품이 맞아요. 그만큼 지금 제약바이오는 조금 힘을 못 내고 있고 오히려 2차 전지라든지 소부장 쪽으로 지금 많이 또 그러네요.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구성 종목도 한번 쭉 보시고 나한테 맞다 그리고 코스닥 한번 노리고 있다면은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오늘은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시장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궁금증은요, 스페이스X 상장과 테슬라와의 합병 가능성. 이게 오늘 새벽에도 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데 어떤 우주 테크와 또 테슬라 주가 흐름이 예상이 되는지 관련해서는 어떤 ETF 옵션이 있고 적절한 투자 시점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고 싶어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진짜 관심이 뜨겁죠. 그리고 최근에 또 우주 관련한 미국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단기적으로 했어요. 네, 그쵸. 이거 투자 시점을 보면은 지금은 조금 접근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이거는 약간 가려서 들어가셔야 된다고 가려서 들어가야 된다. 네. 네, 좀 얘기를 말씀 간단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빨리 드리고 어차피 2부에서 맞아, 또 2부에서 인덱스로 저희가- 얘기해 네. 주실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ETF 단에서는 이제 우주 테크에 집중을 하느냐 아니면 테슬라에 집중하느냐를 좀 많이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테슬라는 사실 머스크가의 생태계를 보면 친환경, 에너지, 기술 그리고 AI, 로봇 그리고 우주 인프라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구성되어서 이제 사업을 구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주 테크에 집중되어 있는 테마형 ETF를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테슬라 전반에 걸쳐서 밸류 체인으로 접근을 하셔서 테슬라 비중을 25% 이상 가져가시면서 최대 비중을 익스포저를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ETF를 네. 가져가실 것인가 아니면 테슬라 비중이 일부 들어가면서 AI와 연관되어 있는 로봇 테마로 조금 더 접근하셔서 가져가실 것인가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접근하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서 미국 우주 테크 기업 ETF를 사신다면 저는 상장 이후에는 주가가 조금 조정되는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뒤늦게 들어가셔도 중장적인 관점에서는 유효하다고는 보는데 지금 당장 6월 상장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들어가셔서 그냥 차라리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고 나오시는 방법도 괜찮겠다라고 그 정도 톤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뭔가 트레이딩을 하려면 지금이 오히려 좀 이렇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정이 됐을 때
그리고 그 조정이 나왔을 때 우주로 집중되는 자금들이 생기면 테슬라 주가는 오히려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단기적으로 테슬라 주가가 빠졌을 때 그때를 노리고 테슬라를 이렇게 줍줍하시거나 관련 ETF를 담아 가시면서 오히려 반등 구간을 노리시는 방법도 좀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서 네.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ETF는 요 4개 정도로 제가 축약을 해봤고 크게 비교를 종목 구성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네. 이제 기본적으로 테슬라 비중이 가장 높게 가져가는 게 에이스 밸류체인이고요. 네. 관련된 이제 현대나 LNF나 뭐 이제 다른 기업들도 다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테슬라 비중이 가장 높다. 가 포인트인 거고요. 그 두 번째는 테슬라 비중은 조금 더 낮지만 이제 로봇 뇌에 들어가 있는 AI 로봇 영역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선 투자를 하고 있는 ETF여서 네. 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봇에 투자를 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이런 걸 가져가는 거고 그 외에 이제 항공 우주 테크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신다면 요 3개 정도로 제가 축약을 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2부에 말씀해 주실 부분이 이제 에이스 쪽에서 나와 액티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무난하게 투자하기에는 타이거 미국 우주 테크가 그냥 대중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그냥 업스트림 기업 비중 80%에 투자를 하고 로켓랩 비중 들어가 있고 이제 조금 더 가시적으로 좀 더 내가 그냥 무난하게 투자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게 낫고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초과 성과를 누리면서 어느 정도 스페이스X 지분을 들고 있는 기업 비중을 22%로 높게 가져가면서 지분 투자의 성격을 또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투자하고자 하시면 에이스 네. 액티브로 이제 아무래도 액티브는 스페이스X 이제 를 빨리 담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고려하면 이런 것도 괜찮겠다 말씀드리고 있고 네. 원큐 같은 경우는 사실 우주 테크만 들어간 게 아니라 UAM이나 드론 기업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얘는 오히려 지금 모멘텀을 조금 더 세게 받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 정도로 해석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뒷부분 3개를 보니까 이제 에코스타가 들어가 있는 비중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네. 또 에코스타랑 제가 친하진 않아가지고 어떤 기업이라고 좀 보면 될까요? 위성이고요. 위성. 근데 이제 요거는 뒤에서 더 자세히 또 얘기해 뒤에 주시는 있구나. 게 조금 네. 더 와닿으실 거라서 어허, 네. 중요한 거는 이 오버슈팅이 가격대가 만약에 스페이스X가 나왔을 때 요걸 교체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대응을 할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전달을 받았었기 때문에 에코스타가 지금 스페이스X의 지분을 꽤 많이 들고 있기 네. 때문에 네. 맞아요.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면은 에코스타를 빼고 스페이스X를 이거를 아하. 가름을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구성에. 식으로도 생각을 하고 계셔서 네. 요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테슬라냐 아니면 테슬라와 연관되어 있는 사업 중에서 우주냐 로봇이냐 AI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보내드릴게요, 과장님. 네. 오늘은 저희가 우리가 1부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예. 1부만 함께하고 2부에서는 오늘 사실 좀 저희 3프로가 우주 특집이 아닐까 할 정도로 앞에서도 오늘 우주 주제를 좀 다뤘었는데 맞아요. 저희도 10시 구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우주 공부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현지 과장님 1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